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죠. 아직도 코로나19가 창궐 하고 있어 가지고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자바를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서 필요한 도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자바 버전 13 버전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패스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ID라고 하죠. 인티그레이트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서 종합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뭐냐면은 이클립스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그 이클립스의 원래 영어 단어의 의미는 일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클립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일식의 모양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 해가지고서 생능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인데 이것을 서점이나 또는 온라인으로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교재를 사야 되고요. 그 교재에 의해 가지고서 1장부터 오늘은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업에 대한 질문이랄지 이런 것이 있으시면은 뭐 게시판이나 또는 카톡 아니면 또 직접 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1장은 서론으로서 자바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간단한 툴을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자바는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처음 들어오자마자 C 프로그래밍을 1학년 1학기하고 1학년 2학기에 걸쳐 가지고서 배웠는데 모두들 참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21세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5년 내지 6년 때 졸업을 할 2026년도 이때가 되면은 프로그램을 할 줄 모르면은 정말로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컴퓨터는 우리가 계속 그 하드웨어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상 이 하드웨어는 성능은 엄청나게 업이 되더라도 가격은 거의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성능으로서 그 가격은 일정한데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어요. 컴퓨팅 성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컴퓨터 안에 이 소프트웨어들은 가격이 아주 많이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기본으로 배웠고 2학년 때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가지고 자바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객체지향 언어에서 뭐 C 뿔뿔이라고 해가지고 플러스가 있고 또는 C 샵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 뿔뿔하고 C 샵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이고 자바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 같이 선 오라클 계열에서 개발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100으로 봤을 때 그 개발자들 중에서 한 60%가 실질적으로 자바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스마트폰에서도 안드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드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 자바를 가지고서 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요하기 때문에 2학년 때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 잡고 다른 것은 좀 못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이쪽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실질적으로 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드웨어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통신에 1학년 때 들어왔지만은 2학년부터 배운 전공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프로그램 언어인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에는 C하고 자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신 랭귀지라고 해가지고서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드웨어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머신 랭귀지보다는 약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어셈블리 언어, 뭐 더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와 같이 add, 빼기를 하고 싶다 serve, 메모리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할 때 move, 이와 같이 어떤 그 기호로 해가지고 하는 걸 갖다 이걸 우리가 니모닉이라고 하는데, 니모닉으로 된 언어를 우리가 기계어 보다도 약간 좀 진화된 어셈블리 언어라고 그래요. 제가 대학에 졸업할 당시가요, 한 81년 정도 이때 했던데, 이때가 어셈블리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셈블리어를 모토로라 CPU인 6800을 사용해 가지고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어셈블리어를 아직은 이제 배울 필요는 그냥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이와 같이 이제 어셈블리어를 가지고서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고급 언어입니다. 이 고급 언어를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고, 여기서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였는데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복잡한 작업이나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표현하기에 고안된 언어로서 실제적으로 이거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이게 포트란이라는 게 있어요. 공학 쪽에는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 다닐 때에는 이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럼 이런 포트란이나 베이직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순서에 의해 가지고서 실행을 하는 절차 지향 언어였었어요. 근데 요 프로그램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객체 지향 언어로 바뀌었는데, 이 객체 지향 언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C++, 자바, C#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C 언어가 절차 지향 언어고, 그 다음에 자바나 C#, C++ 이것들이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럼 객체 지향 언어는 뭐예요? 절차 지향 언어는 뭐예요? 절차 지향 언어는 플로우 차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객체 지향 언어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따라 가지고서 실행하는 프로그래밍이에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 객체 지향 언어를 잘 개념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3학년, 4학년 또는 졸업 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 그 진화 과정을 보면 맨 기계 다음에 맨 나온 것이 제가 1980년대 이때 우리가 제가 대학에서 이게 처음 배운 언어가 이거 어셈블리 언어였었어요. 이 어셈블리 언어인데 이것보다도 고급 언어로 나온 것이 여기 C 언어가 있고
포트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있을 때는 포트란하고를 주로 이제 공학용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다음에 C 언어는 주로 이제 공학용이라보다도 어떤 개발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83년에 C++, 자바가 95년에 나왔습니다. 자바가 95년에 나왔습니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자바 버전이 쭉 하다가 11 우리가 설치한 것은 13 버전 해가지고 2020년도에서는 우리가 13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드 2000년 C#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파워풀한 거였었어요. 예, 포트란 다음에 베이직이 있었고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알골이나 오브젝트 C,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있는데 큰 흐름은 스크립트 언어가 아니고 프로그램 고급 냉겼을 때는 C하고 C++, 자바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공학용 포트란,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C# 해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서 객체 지향 언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어요. 그게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2000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앞에 최종적으로 2000년대에 남아있는 자바나 C# 이걸 공부를 하지만은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 포트란도 배우고 베이직도 배우고 비주얼 베이직도 배우고 C도 배우고 C++도 배우고 자바도 배워서 참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는 게 많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만 배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이 어렵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컴퓨터가에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실행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번역하는 것을 바로 컴파일러라고 그랬죠. 그래서 번역기가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프로그램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컴파일해 가지고서 컴파일해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 파일을 우리가 실행 파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스 파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만든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바는 소스 프로그램의 익스텐션이 .자바로 끝나요. C++ 같은 건 .cpp, 자바 C 같은 건 .c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C나 C++는 컴파일을 하면은 .object라고 해가지고서 .object라고 해서 컴파일된 실행 파일, 컴파일된 파일 이것도 실행 파일을 바꾸면 .exe가 돼요. 근데 자바는 컴파일이라고 안 하고 클래스란 파일로 만들어져요. 클래스 파일. 그래서 이 클래스 파일을 각각의 컴퓨터에서 인터프리터가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번역해 가지고서 실행을 시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과정을 보면은 프로그래머가 소스 프로그램을 편집 및 개발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갖다 컴파일 해 가지고서 .c랄지 이런 기계어 파일로 만들면은 이것을 실행 파일로 컴퓨터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이 과정이 약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자바는 누가 만들었느냐? 선이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선 회사의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서 91년에 자바가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95년에 자바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호남대학교에 96년에 왔는데 1996에 왔어요. 96년에 와가지고서 지금 2020년에 있으니까 제가 정보통신공학과에 24년 정도 있는데 이때 왔을 때 처음에 제가 우리 학과에서 자바를 도입해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선구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바가 이렇게 당시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많이 발전할 줄은 몰랐는데 제 느낌상으로 자바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으세요. 95년에 자바가 발표됐는데 제가 96년에 학교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나 석사과정일 때나
박사과정일 때 자바가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뭐 꼭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하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자바 책이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상 자바에 관한 내용들은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 책에다 담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수업 시간에 다 다루냐? 수업 시간에 다 못 다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은 수업 시간 외에 교수님한테 질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질문하거나 유튜브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부를 꼭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만 알면은 그것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은 엄청 많다는 거죠. 참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학년 여러분들 정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왜 이 고슬링이 자바 언어를 배웠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C로 옛날에 만든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PC에서 C 언어를 개발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워크스테이션이랄지 이런 다른 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여기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컴퓨터에서는 한번 만들면은 다른 데서도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플랫폼 인디펜던트 언어로 만들고 싶다. 또는 플랫폼이 따라서 호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또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는 가전제품의 적용을 갖다 하고 싶다. 가전제품 뭐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이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은 여기다 컴퓨터 윈도우 OS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양이 크잖아요. 그래서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바는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만든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요즘에 모든 제품들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이름은 자바라고 안 했는데 왜 자바라고 했느냐? 이 사람 고슬링이가 언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커피 한 잔을 딱 했는데 자바 하면은 자바는 인도네시아 커피 이름이 자바예요. 이 향기가 아주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에 언어 이름을 자바라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바 로고에는 이와 같이 커피 잔이 나옵니다. 초기 이름에는 오크라고 했대요. 오크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바였고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2009년에 오라클에서 인수했습니다. 오라클 신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를 어디에서 다운받았습니까? 오라클닷컴에서 다운받았지 않습니까? 2009년에 회사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서 여기서 다운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가 왜 나왔느냐 하는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플랫폼 호환성, 플랫폼 독립적인 거, 메모리 양이 적고 다양한 가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내장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베디드란 말을 많이 쓰죠. 인베디드 하드웨어. 거의 모든 컴퓨터 제품들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인베디드 내장돼 가지고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해 가지고서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과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가 아까도 얘기했죠. 60% 이상이
개발자는 자바 언어를 사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자바 언어의 특징이 write once, learn anywhere. 아주 이게 우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소스를 만들면은 어떤 곳에서도 돌아갈 수 있다. 왜? 플랫폼 인디펜던트하며 플랫폼 호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C나 C++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OS나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실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클라이언트에서나 실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바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기에 write once, learn anywhere냐 이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바의 특징이 바로 바이트 코드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스를 만들고 이것을 컴파일 해가지고 기계어로 번역해가지고 실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바는 이 컴파일을 했을 때 이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트 코드라는 걸로 나눠요. 그 바이트 코드를 이 컴퓨터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자바 소스를 컴파일한 목적 코드를 우리가 바이트 코드로 하는데 컴파일 했다 하지만 실행 파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CPU에 종속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코드다. 그 다음에 이 JVM이라고 나오는데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기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각 컴퓨터에다가 이 JVM이라고 들어가 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이트 코드가 오면은 이 바이트 코드를 JVM이 해석해 가지고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JVM이 들어있는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JRE라고 해요. Java Runtime Environment. 이 파일을 깔아야 돼요. 모든 컴퓨터는 자바를 실행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 JRE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JRE 안에 JVM이 들어가지고서 이 바이트 코드를 읽어가지고 실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write once, learn anywhere가 되는 거예요. 자바, 이거 JVM 나와 있네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기계. 이 얘기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들을 거예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는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놈이 앉아 있어 가지고서 이놈이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이 됐을 때 이 JVM, 자바 버추얼 머신, 요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학교에 나오시면은 학과 복도 앞에다 이렇게 테레비에 시계도 있고 여기 강의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작동되냐면은 조그마한 이 스틱 PC라는 것으로서 작동이 돼요. 그럼 이 스틱 PC는 정말 이만해요. 요만하겠네요. 그럼 이 안에다가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을 깔아 가지고서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학생인 이 만든 거예요. 대단합니다. 2학년 때 수업 듣고서 3학년 학생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랫폼 독립이라고 했는데 종속이란 것은 뭐냐?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놨네요. 플랫폼 종속이라는 것은 인텔 CPU를 가진 리눅스 환경에서 내가 뭘 개발을 했다. 그러면 리눅스에서는 돌아가지만은 PC에서는 안 돌아가. 노트북에서도 안 돌아가. 다른 데서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행하는 한번 소스를 만들면 여기 거 만들고 또 여기 거 만들고 여기 거 만들고 여기 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플랫폼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플랫폼의 독립이 되도록 플랫폼에 관계없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자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바의 플랫폼 독립성은 뭐냐?
write once, run anywhere. 이 사람이 한 사람 혼자 알아가지고 자바 응용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다. 그럼 바이트 코드를 나와요. 그럼 여기다도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자바 가상기계를 이렇게 다 설치를 합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설치하면은 이 바이트 코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 데서도 다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Write once, run anywhere. 이게 자바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or write once, run anywhere. 이렇게 플랫폼 종속성하고 플랫폼 독립성, 플랫폼 인디펜던트하고 플랫폼 디펜던시, 이것이 의미를 잘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바이트 코드하고 자바 버추얼 머신, 이놈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바이트 코드는 자바 가상기계에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코드다. 이게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이놈을 읽어와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서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 가상기계에서 실행을 갖다가 하는데, 자바 가상기계는 누가 공급해 주느냐? 바로 오라클에서 공급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깔았잖아요. 거기에 JDK 안에는, 자바 디벨로프먼트 키트 안에는 우리가 자바 가상기계가 들어있는 JRE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새로 깔 필요는 없어요. JDK는 분량이 이렇게 이만큼 크다면 JRE는 여기서 이만큼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는 자바 가상기계가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클래스 파일, 즉 바이트 코드를 실행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파일은 어떻게 끝나냐면 .java로 끝나고, 이것을 컴파일을 하면은 클래스 파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class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바이트 코드는 번역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셈블의 반대말이 디어셈블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디어셈블로 해가지고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패스를 정하기 때문에 자바시 hello.java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hello.java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이 컴파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컴파일 된 것을 자바 p-c hello를 hello.bc로 이렇게 바꿔라. 그럼 디어셈블로 이렇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셈블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여러분들 C에 쓸 때도 마찬가지만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한다거나 또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행 환경에서는 C나 C++에서는 EXE 실행 파일로 이렇게 돼 가지고서 했었잖아요. 컴파일로 되면 오브젝트 파일로 오브젝트를 갖다가 링킹 앤 임베딩 해 가지고서 라이브러리를 연결해 가지고 실행 파일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자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느냐? 자바 프로그램은 소스가 자바로 돼 있다고, 이제 실행 컴파일하면 클래스로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소스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 요것들을 갖다 읽어 가지고 운영 체제에 맞게 실행을 갖다가 한다는 것이죠. 요 클래스 파일은 이 기계에 상관없이 자바 버추얼 머신만 있으면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하고 뭐 C의 실행 환경 차이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어 가지고서 바이트 코드를 읽어와 가지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C 같은 경우는 EXE 실행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TV라고 해가지고 자바와 C++ 실행 환경 및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JDK와 JRE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자바 인터럭션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스크요. 마스크를 갖다가 반드시 착용하고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 간의 간격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